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역사 공부를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 관련 문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좀 오래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음, 이 문건이 뭐냐면은 일본 그 당시 외정 시대에, 그러니까 외정 시대 음 그 독립 전쟁을 치르던 그 시기에 일본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게 만주 제국이 위성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그 만주 주재의 일본 간동군 참모부에서 쉽게 이제 뭐 세작 밀정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한 그 문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는 원본으로 진짜 알았어요. 이게 작성된 시기는 어 1919 년도에 작성이 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여러 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빨리 넘길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워드화 시켜 놓은 게 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한국 독립운동사 자료 해 갖고 요 사이트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 제목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아까 이 보여 드린 이 문서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서 있지 않습니까? 이 원래 문서가 여기에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동희 국무총리가 이제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밑에 장관급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재가. 그런데 그분들보다 그 위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이잖아요. 예, 22분이 계신데 한 분은 러시아 쪽에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뭐 혼혈일 수도 있고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약 22분 정도가 그분 포함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전부 그 쌀 상해를 하셨어요. 쌀 상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쌀 상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지방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협이나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매입해서 쌀상에서 그걸 사 갖고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마트나 이런 유통을 통해서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쌀 상해를 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직영 상해예요. 그러니까
쌀 생애를 한다고 하면은 그 엄청난 대지주인 거예요, 이분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서 그걸 갖고 정리를 해서 쌀 상해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산의 박승직이라는 그 창업주분 아시죠? 그분도 두산 상해로 하셨고, LG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제일 상해에서 시작됐고, 이게 대부분이 상해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엄청난 대지주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제일 상해에서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그 자본이 없다 보니까 효성그룹 쉽게 조가분들의 집안이 대지주여서 거기에서 이제 자본을 빌려갖고 했다는 얘기, 그런 스토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쌀상해나 이 상해는 이 대지주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전부 이 부분들이 쌀 상해를 하시고 쌀 무역 장사를 하셨다. 그래서 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 누가 자꾸 신고를 하고 고의적으로 장난질을 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뭘 문건을 보려 그러면 이게 자꾸 위로 이렇게 올려져 버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걸 못 보게 지나치게 하려고 지금 뭘 작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은 위에 아까 그 진본으로 알았던 그 원본이 사실은 누군가가 가필해서 필사본이에요. 진짜는 없어졌든가 숨겨 놓고 그게 진짜같이 위조된 가필본, 필사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에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박강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네, 여기 요 박강 선생님, 이 박강 선생님이 어 여기에 보면은 38년생으로 돼 계시죠. 근데 여기에는 어 시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박 씨랑 이름을 기재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워드로 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원본을 보면 요렇게 가로해 놓고 생년월일까지 써 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본적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마치 끼워 넣기 식으로 가로해 놔 갖고 이름 옆에다가 38년생 이렇게 해 놨어요. 그 원본을 뭐 이걸 기재할 때 뭐 쓸데가 없으니까 뭐 가로열고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박강 선생님을 제가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한자 똑같죠. 독립운동가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쵸? 이분 생년월일이 생년연도가 1882년도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뭐 백산상에 뭐 거점을 해서 막 이런 게 써 있죠. 나중에 검색해서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이분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경상도 출신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출신지를. 경상북도라고 되어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들통나는 게 뭐냐면 1882 년에 태어나신 분을 여기 1938 년생으로 날조를 해 놨어요. 자, 또 보여 드릴게요. 그럼 뭐냐? 여기는
38년생, 1938년생, 밑에 보시면 여기는 36년생, 밑에 보시면 9년 8월 6일생, 여기는 20년 1920년생, 여기는 25년생,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자, 또 심지어 웃긴 거는 요 밑에 보면 최연소, 이게 이제 이시연 선생님이에요. 이시연 선생님. 우리는 모르는 분이죠. 이시연 선생님은 50년생 1900, 이게 1950년생으로 날조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날조냐? 이 문서를 작성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19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본 그 만주에 있는 간동군 참모부에서 이거를 작성을 해서 전문을 보내는데 중국,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그 일본 대사한테 그 보낸 거예요, 이게요. 1919년도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1919년도에 작성됐는데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38년생이 있고 20년생이 있고 50년생이 있고,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답변이 나오죠. 뭐냐? 이시연 선생님이 1950년생으로 날조해 놨으니까 이 문서를 날조한 장본인들은 뭐냐? 이거를 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그러면 뭐예요?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승만 위에 계신 분을. 그러면 이거 누가 날조했겠습니까? 50년 이후에 이승만 정권 성립, 기득권을 잡으면서 정권 쟁취를 한 다음에 임정의 최고 어르신들 20여 분을 다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다 이북 출신으로 만들어서 마치 공산주의자처럼 해갖고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들을요. 그런데 여기에 자 보십시오. 팩트는 이분들이 상해를 하고 있고 대주주이고, 이분들 명문가 집안들이에요. 대농장 지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 재산 다 뿜빠이 돼갖고 농민들이랑 같이 살라고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승만이는 조선왕조 실록에 역적무리로 나와요. 공범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태영 백대랑 종신형에 처해져요. 역적질하다가. 그러니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는데 이자를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으로 날조를 해요. 웃기죠? 자, 자세히 보세요. 고종 황제 때 항명으로 해서 이 사람은 역적질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려요. 종신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승만은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난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오픈된 독립군들은 전부 쉽게 좌파 독립군들이에요. 좌파 독립군. 이게 뭐냐면 우파 우익이라고 그러는 거는
국익을 위해서 쓴 사람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익을 위해 쓴 사람은 우익들은 누구입니까? 고종 황제 편들고 대한제국 편드는 사람들이 우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정액 아까 제가 없어지신 분 20여 분 있죠? 이분들이 우익 독립군, 우파 독립군들이에요. 독립군 건국 주체예요, 임정에. 근데 이승만이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똑같이 갖다 풀려나는데 말만 틀려지잖아요. 대한제국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지고, 대한제국에서는 종신형에 처해지고, 나중에 외세 압력에서 조약을 근거로 풀어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은 독립군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다 풀려난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승만은 대한제국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신분 해방을 위해서 대한제국을 패망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인민 해방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개혁 의지가 있는 그때의 계급층에서 물러난 사람, 밀려난 사람, 서민층, 뭐 이런 하층민 역관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승만 위에 있는 그 국부들하고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승만은 그때 당시에 좌파예요. 좌파라고 하는 건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반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하고 좌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좌파들이에요. 대한제국 입장에 봤을 때 좌파라고요, 다. 오케이?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패망했잖아요, 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들의 승리자의 역사를 쓰다 보니까 교묘하게 본인들이 좌파인데 정권을 잡았으니까 우파로 세탁을 해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독립군으로 변조가 돼 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독립 만세는 대한제국으로부터 독립 만세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여지껏 100여 년 넘게 숨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승만이를 여기까지 봤을 때 나쁜 사람으로 보진 않아요. 왜? 개혁 의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왕권제에서 핍박받는 그 노예들이 해방됐잖아요. 그냥 중산층 평민들은 그렇다고 쳐도 그 위에 개같이 밑에서 일하던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입만 풀칠하면 살는 그 농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됐다고요.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게 그 농노들이 해방된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족보에 실릴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인 때려 죽이고 본인들이 탈바꿈한 거지, 까놓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는 이승만을 높게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 양반가의 후손 입장에서는 이놈은 때려 죽일 역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나라의 족보에 계속 수단되고 그 양반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찐 양반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아주 때려 죽일 놈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승만이가 그러면 왜 나쁜 사람이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 한영달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그 중조부 되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제껴버려서 이분도 1800년대 분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1900년대 사람이래요. 이게 뭐냐면 이분 여기서 그 1900년 초로 만들고 1900년대 50년생도 있고 36년생도 있잖아요. 1900년 9년 그러니까 1009년이죠, 이게.
1919년이야. 1900 이게 그 9년이잖아요. 9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나이가 원로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또 고런 식으로 해서 이걸 나이를 다 숨겨 놨어요. 그래서 여기 30 년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30 년생, 50 년생 이런 분은 1800 년대 그 말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제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 할아버지도 야수교 장로로 여기에 야수교면 그 기독교 예수 오늘날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교. 여기 장로라고 되어 있고 직업이. 그리고 이제 여기 쌀 그 상해 그 쌀 유통업 쌀 상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청난 대지주인 거고 여기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승만은 때려 죽일 놈이죠. 내 할아버지 제낀 놈 아니에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뭐 잘못을 했냐고요. 공산주의자냐고요. 이북 출신도 아닌데 전부 이북 출신으로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정권 잡을 때 이게 38선이 그어지거든요. 그위 우리 남한 그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으로 다 변조해 버리고 본인을 국부로 만드는 작업을 이때 진행한 것이 이 문서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에 계시고 지금 몇 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1 분, 2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이고 요 스물 여기 한 분이 러시아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물 다 해서 그러니까 21한 분이에요. 21명. 이분이 전부 군량미랑 응? 군자금을 대신 분들 국부이고 건국 주체이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간동군도 맨 위에 이분들을 올려 놓으셨어요, 조사할 때. 그리고 밑에에 그다음에 써져 있어요. 그 내각이 임정 내각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 대통령 이승만 돼 있고 국무총리 여기 이동희 돼 있고 막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 왜 본인의 그 본인들보다 원로인 분들을 본인보다 윗분인 분들을 왜 역사에서 이분들이 다 없애 버렸을까요? 그러면은 가정하는 게 뭐냐면 '이승만은 여기에 밀정으로 들어왔다.' 왜 전자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왕조실록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고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감옥에 갔다 온 거는 대항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에. 예. 자기 신분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 놨어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보시고 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여기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국부분들이시며 국가 지분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대한제국 존립을 위해 싸우신 그 당시 우파 독립 국부분들이십니다. 해 갖고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박강 선생님, 장기식 선생님, 오광록 선생님, 장혜준 선생님, 최석진 선생님, 윤상황 선생님, 김병우 선생님, 이시연 선생님, 정희찬 선생님, 김동원 선생님, 김의영 선생님, 이봉곤 선생님, 한영달 선생님, 최순열 선생님, 백경보 선생님, 이명환 선생님, 이혁호 선생님, 이영률 선생님, 백원표 선생님, 장국 선생님, 이정의 선생님, 여기 니콜리스크라고 돼 있죠, 이분. 그러니까 20분이에요. 한 분은 이게 러시아계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는 이분도 뭐 나라에서 벼슬을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니콜리스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 빼면은 20명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 이름 다 우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한번 나중에 찾으셔 갖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카카오 스토리에도 예, 이렇게 제가 올려놓고 막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한국사는 100% 일본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